탈북민이 만든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먹겠냐? 이건 먹어도 되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했지 힘들다 하면서 하진 않아요. 콧노래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는 하나도가 대표 김성희입니다. 저는 2009년에 3살 된 딸을 안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술을 빚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던 그것을 시작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도가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하나의 술병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을 담은 건강한 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친구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기상해서 간단하게 운동을 합니다. 하고 고등학생 딸을 준비시켜서 등교시킨 후 출근을 합니다. 오전에는 업무 체크를 하고 제품 체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시작을 하고요. 오후에는 택배 준비를 해서 택배 발송을 하는 것까지 합니다. 때로는 술 내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양조장에 머물러서 술을 내립니다. 제가 일하는 데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인데요. 첫째는 발효 상태 체크, 두 번째는 쌀을 씻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은 제품을 포장하는 건데요. 이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술이 얼마나 맛있게 되는지가 발효 상태에서 보여지고요. 술이 얼마나 맛있게 발효되게끔 전분이 깨끗하고 상큼하게 씻어지는가가 쌀 씻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장되는 것들은 아무리 맛있는 술도 예쁘지 않게 포장되어서 고객에게 도착하면 맛을 안 본 상태 외면만 봤을 때 내가 이 술을 괜히 샀나 후회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겉이 예쁘면 속도 맛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게끔 포장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도가만의 차별점이라고 볼 때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북한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는 양조장이라는 데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고도수, 과주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차별점은 탈북민 한부모 가장 두 엄마가 창업을 하고 현재까지 이겨냈다는 게 가장 큰 자랑스러운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나도가의 가장 주력 제품이자 저희 자식 같은 제품들을 소개한다면 먼저 태자주,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과주, 전통주입니다. 발효 과정에 고추씨가 포함되기 때문에 입안에 머금으면 톡 쏘는 맛과 화한 맛이 일품인데요. 이 태자주로 인해서 고정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농태기주는요, 북한의 대표적인 가양주입니다. 가양주라는 건 집집마다 빚어 먹는 술이라는 뜻인데요. 25% 중류식 소주고요. 저희 술들은 다 고구려 제조 비법으로 술을 빚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고, 특히 농태기의 특징은 누룩향이 짙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살짝 소개를 드린다면 이건 아산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되게 됐고 이젠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38주, 38도 38주 과하주입니다. 이 술은 지금 현재까지 시연한 고객들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은근히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 참 재밌는 술인데요. 이 술은 북한의 전통주의 특징을 그대로 100% 담고 있는 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술입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저희 창업이 시작돼서 판매도 시작되었고 가장 어려운 때라 하루 한 병 팔기가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전통주는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객을 확보하는데도 힘들었고 우리 하나도가가 살아남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열심히 했었고요. 태자주나 농태기주 한 병씩 구매하신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고객을 불러오고 매해 20 내지 25%씩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매출을 기본 목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확 커지는 매출보다 100년 동안 꾸준히 고객의 사랑을 받는 하나도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고 그 고객이 우리 하나도가에 술이 없으면 우리 오늘 명절이 재미없어 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술 빚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술이랍니다. 물론 창업을 해서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탈북민이라는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힘들지만 꾸준히 차근차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만이
우리 술이 살아남을 수 있고 점차적으로는 하나더가가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분하게 꾸준히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인데 아산나눔재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된 것 같은데 창업 초기를 볼 때는 두 엄마가 뭘 알겠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주영 회장님을 따라 한다고 창업을 시작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전략도 브랜드가 뭔지 다 모르고 시작한 상태인데 아산나눔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단단하게 조직화됐고 조직화되면서 우리의 목적과 꿈을 정확히 설정하게 됐고 우리가 이만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되게 아산상의 프로그램은 저에게 3·8주를 출시하게 된 동기도 되지만 경쟁력이나 특징을 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 상황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와 양조장 경영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몸고생보다 마음고생이라고 마음이 힘든 거였거든요. 탈북민이 만든 술, 북한의 전통주, 북한의 음식의 특징은 부드럽고 슴슴하고 그다음에 원재료의 맛과 향이 음식에 배어있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은 제 앞에서 저희 술을 마시고 바로 제 앞에서 뱉더라고요. 탈북민이 만든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먹겠냐, 이거 먹어도 되냐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땐 그냥 막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차별적인 시선을 이겨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부분은 저희 딸은 저를 자기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친구들이나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좀 소심하지만 저희 술은 대한민국에서 맛없는 단 하나의 술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궁금해서 맛을 보시고 그 맛을 보신 분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야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라. 고객이 고객을 불러오고 그 고객이 또 거래처를 불러오고 처음에 오신 분에게 물어보면 북한 술이 궁금해서 재구매하시는 고객에게 또 물어봅니다. 제가 왜 또 사러 오셨죠? 먹어보니까 숙취가 없네. 이렇게 쌀냄새 나는 술이 흔하지 않아. 그게 두 번째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어보지 못한 술이야. 희소성인 것 같아요. 북한의 모든 지역마다의 전통주들이 있어요. 또 엄청 재밌는 스토리를 담은 전통주들도 있고요. 아주 희소성이 있는 술들을 하나하나 재현해서 많은 분들에게 맛보일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객이 우리 술을 드셨을 때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뭐였어?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거든요. 하나더가의 술이 가져야 될 또 성장하는 데서 필요한 피드백은 내가 참고하고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고객분들은 그러세요. 술이 다 좋은데 일반적인 술들처럼 16도나 18도로 해서 감미료를 많이 넣으면 많이 사가고 그러면 하나더가가 빨리 클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이거든요. 물론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씀인 건 맞아요. 하지만 북한 전통주의 특징은 감미료를 안 넣어요. 차라리 넣는다면 술의 감미료를 술로 감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더가 제품만의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그걸 훼손하는 피드백 같은 건 제가 차라리 배제하고 저희 하나더가 술 특징을 그대로 살려갈 거니까 염려해 주신 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요. 그게 피드백을 주는 고객들에 대한 저희 관리법이고 또 표현법입니다. 내가 가진 아이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오기와 끈기. 스타트업의 창업은 아이템보다 내 아이템에 대한 확신과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흔히 물어들 보시는데 그때 조금 많이 쑥스럽기도 하지만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과 내가 일단 정한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건 정말 안 되겠어. 이거 포기할까? 할 때에도 아니야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 그럼 끝까지 한번 날 믿어보자. 양조장에서 하는 일이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을 빚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했지 힘들다 하면서 하진 않아요. 더 맛있는 술로 빚어서 더 많은 친구를 만들어 가게끔 하는데 콧노래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하나더가란 친구를 만들어가는 공간, 나를 알고 친구를 알아가는 거기에 매개체인 술을 빚어가는 공간, 술로 인해서 친구가 된 친구가 그 술을 마시고 엄지척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술로 작은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전통주라고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희 롤모델은 정주영 선생님이십니다. 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참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시련은 있어도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저희 어제와 오늘을 있게 한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식은 사람을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탈북민들이 결코 잘못된 음식을 안 만들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맞아?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